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마기관문 아브렐슈드의 공략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틀 아이템입니다. 전략과 함수는 고정입니다. 길이 빡빡하다면 아드로핀을,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면 시장을 들어줍니다. 남은 한 칸은 일반적으로는 비성부지만 공대원 전원이 비성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믹에 사용할 팝포, 특정 택틱으로 쓸 루테란의 나팔 등 다양한 패턴 중에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카드입니다. 아브렐슈드는 1페이지는 취약 속성이 없지만 2페이지부터는 뇌속성 취약 약점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구빛 30각, 뇌구빛 18각을 비교하면 세구빛이 더 좋지만 뇌구빛 24각과 비교하게 되면 뇌구빛이 1.9%만큼 더 높은 딜량을 보여줍니다. 서포터가 너게다를 착용함으로써 세구빛 딜러의 딜량이 줄어드는 것까지 따지면 파티에 뇌구빛 24각이 2명 이상 있을 경우에 뇌구빛과 너게다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하면 지상 페이지로 시작됩니다. 약 3번이 등장한 뒤 저스트 가드를 하며 시작해주세요. 실패 시 기절과 높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프로켈입니다. 아브렐슈드가 젤 패턴을 쓸 때 프로켈이 등장해 하동 공격을 사용합니다. 카운터가 가능한 젤 패턴이 나올 때 프로켈 카운터에 성공하면 아브렐슈드에게 25초간 프로켈 단절 디버프가 생기면서 해당 디버프 시간 동안 젤 패턴에 프로켈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낙인부여 패턴입니다. 아브렐슈드가 맵 여기저기에 보라색 장판을 시전합니다. 장판에 피격되면 몽환의 낙인 디버프가 생겨나 캐릭터 밑에 보라색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판에 피격된 인원수만큼 아브렐슈드에게 공격력 버프가 생깁니다. 텔 패턴이 매우 아파지고 최대 4스택까지 중첩되며 40초간 지속됩니다. 장판 공격을 마친 후 도넛 형태로 장판이 터지는데요. 보스와 너무 근접하면 피격되기 때문에 장판을 피한 뒤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야 피격되지 않습니다. 운석 소환 패턴입니다. 보정과 함께 띵 소리를 내며 잠시 뒤 몽환의 낙인 디버프가 있는 사람의 위치에 운석을 떨어뜨립니다. 운석 소환은 낙인부여 패턴이 나오고 약 20초 뒤에 시전하며 운석이 떨어진 위치에 잔류 피해가 남으므로 최대한 멀리가 운석을 빼주어야 합니다. 블랙홀입니다. 보스가 사라지고 3개의 낫이 나오며 중앙으로가 원형으로 데미지를 줍니다. 그 후 중앙에 블랙홀을 생성하고 외곽부터 빨간 장판이 총 5번 터지며 마지막엔 블랙홀에서 저스트가드 공격을 합니다. 블랙홀이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는 스킬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으며 보스 옆구리 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스트가드 타이밍은 마지막 빨간 장판이 터지자마자 블랙홀을 바라보고 가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 1분 주기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다음은 셀 패턴입니다. 중요하거나 위험한 패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근처를 길게 밀쳐내며 도넛 형태의 장판이 터집니다. 그 후 두 곳에 안전지대가 생기며 이 바깥쪽은 매우 아픈 장판이 터집니다. 장판이 터진 후 유저 위치에 노란색 장판이 깔리므로 빠르게 멀어져 주세요. 만약 보스에게 프로켈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해당 패턴 도중 프로켈이 난입해 찔러 감금 상태로 만듭니다. 안전지대는 랜덤 유저 위치에 생기므로 패턴이 시작되면 빠르게 붙어 백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면 좋은 딜타임입니다. 모여있으면 감금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끝나고 노란색 장판에 피격되면 걸리는 망각 디버프는 정화가 불가능한데요. 이 디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5개의 스킬을 사용하면 침묵에 걸립니다. 침묵에 걸리면 스킬 사용, 저스트 가드가 불가능하므로 빠르게 콜을 해 정화나 손보를 받아주세요. 5번째 스킬을 정화룬, 정화가 있는 스킬을 사용하면 스스로 풀 수도 있습니다. 보스가 길을 모아 터뜨려 중위를 날립니다. 그 후 유저 위치에 암흑비가 내리는 장판을 깔고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암흑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암흑과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패턴입니다. 처음 길을 모아 터뜨릴 때 밖으로 빠르게 빠져 암흑비를 바깥에 까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쪽에서 피면으로 버틸 시 안쪽에 암흑비가 내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후 레이저는 보스에게 완전 근접하면 피격되지 않지만 서포터가 케어를 해주면 더욱 안전한 패턴이 됩니다. 랜덤한 네 방향을 미역으로 빨아들이고 마지막에 중앙이 터집니다. 만약 보스에게 프로켈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프로켈이 등장해 강력한 저스트가드 공격을 합니다. 해당 패턴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기억에 닿으면 슬로우가 생기고 슬로우는 방어력이 감소하는 디버프로 변화하는데요. 이 디버프가 있을 때 프로켈의 저스트가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드 실패 시 굉장히 아픕니다. 저스트가드 타이밍은 번쩍 하고 한 박자 쉰 뒤 가드를 눌러주세요.
일반 재 패턴입니다. 보스가 돌진하며 여기저기 보라색 링을 만듭니다. 프로킬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보스가 있던 자리에 프로킬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나비 형태로 넓게 공격합니다. 프로킬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안전지대 두 곳 중 한 곳에 프로킬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짧게 이동 후 도넛장판을 터뜨립니다. 프로킬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보스 이동 후 옆에 프로킬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안전지대 순서를 예고한 뒤 세 번의 장판 공격을 합니다. 프로킬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두 번째 안전지대에서 프로킬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한 바퀴 돌며 길을 모아 전방을 쏜 뒤 외곽이 터집니다. 프로킬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보스 앞에 프로킬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보스와 살짝 떨어져서 카운터를 해주어야 하며 실패시 후방을 제외하고 날립니다. 보스를 전방향으로 발사시키고 회수합니다. 프로킬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프로킬이 맵 여기저기 장판 공격을 합니다. 구슬을 발사가 아닌 외곽에 소환하면 한 번 이동 후 구슬을 회수합니다. 길을 모아 전방을 넓게 부채꼴로 터뜨립니다. 그 뒤 사라졌다가 후방에 나타나 어글자를 보고 부채꼴로 공격합니다. 프로킬 단절 디버프가 없다면 후방 이동 후 프로킬이 맵 여기저기 장판 공격을 합니다. 허공에서 운석이 발사됩니다. 서포터가 케어를 해주면 훌륭한 맞딜 패턴이 됩니다. 보스가 빙글 돌아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암흑기 패턴과 손모션이 약간 유사합니다. 피켓에 붙으면 피격되지 않습니다. 335줄 기믹입니다. 보스가 사라지고 컷신이 나옵니다. 바깥에 장판이 터진 후 외곽에 분양들이 생겨나는데요. 이 분양은 총 12개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양들은 잠시 동안 색깔을 보여준 뒤 사라집니다. 1파티는 곡선 플러스 1자리로서 각각 3개의 분양을 확인하고 채팅으로 자기 자리의 색을 적어 기억해주세요. 이 파티는 중앙에 나타나는 문양에 색을 브리핑해주면 되는데요. 1파티가 해당 색에 맞는 문양 3개를 밟아주면 됩니다. 문양 3개를 밟으면 쫄이 등장하는데 2파티는 쫄 무력을 해주면서 다시 문양 색을 브리핑합니다. 1파티는 다시 해당 색의 문양을 밟아주고 이걸 4회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1파티는 자기 자리의 문양 3개를 기억합니다. 2파티는 중앙에 생긴 문양의 색을 브리핑합니다. 1파티는 브리핑된 문양을 밟습니다. 2파티는 쫄무력을 하며 새로 생긴 문양색을 브리핑합니다. 1파티는 브리핑된 색을 계속 밟아줍니다. 만약 자기 자리에 밟아야 할 문양이 2개가 있다면 보온핑을 찍어 2파티 사람이 지원을가 밟아주도록 합시다. 해당 과정을 4회 반복해 모든 문양을 밟는다면 중앙 무력이 열리고 무력을 해주면 기믹이 종료됩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맵 외곽에 얼음지대가 생깁니다. 해당 지역에 들어가면 동상 디버프가 생기는데요. 동상이 3중첩이 되면 동결에 걸리고 파수로 풀어줘야 합니다. 보스가 외곽에 있으면 중앙으로 계속 유도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선 총 2번의 연합군 스킬을 사용합니다. 니나브 3칸은 105억, 플러스 1칸은 170억 직선으로 발사하며 플러스 1칸은 공대장 기준이 아닌 니나브 NPC 기준으로 발사합니다. 아제나 3칸은 145억, 플러스 1칸은 165억 3칸은 직선으로 발사하지만 플러스 1칸은 유도로 사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모션이 긴 패턴이 많고 아제나가 조금 더 강하기에 아제나를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연합군은 아제나로 기회를 봐서 사용하고 두 번째 연합군은 풀정상 기믹의 니나브를 사용하는데요. 특수 패턴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지 패턴입니다. 조우 후 1분 뒤, 풀정산 후 1분 뒤 등장합니다. 정상 게이지가 잠기며 삼낫이 등장하면 해당 패턴입니다.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해 등지장판의 순서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문양이 나오는 순서를 기억하면 되는데 보라색 문양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7시, 그 다음 11시인데 보라색 문양이므로 반대인 5시가 됩니다. 다음은 1시, 다음은 5시. 해당 순서가 안전지대의 순서가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 안전지대의 범위가 꽤 협소하므로 이동할 때 확실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격 시 높은 데미지와 함께 넘어집니다.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11, 1, 11, 7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상단에 정상 게이지가 차오르는데요.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풀정상 패턴이 등장합니다. 벤츠 패턴과 동일하게 3낫이 나오며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때 중앙과 가깝게 모이되 다른 사람과 너무 붙지 말고 산계에서 모여주세요. 곧 유저들에게 장판이 생겨 다른 사람의 장판을 닿으면 아픈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 후 바깥쪽으로 강제로 이동되며 스타포스가 등장합니다. 스타포스를 성공하면 강제 이동이 풀리며 랜덤한 4명에게 낙인이 생깁니다. 낙인이 생긴 사람들은 6시 한 점에 모여주세요. 낙인 장판이 사라질 때 이동기로 나와줍시다. 낙인 위치에 깔린 이 기둥들을 딜로 부숴주면 기믹이 파괴됩니다. 악몽의 펜터니클의 체력은 129억, 제한시간은 9초 정도로 파괴하지 못할 시 즉사급 데미지를 입습니다. 한 명당 9초에 21억 이상의 데미지를 넣어야 부서지는데요. 공대 스펙에 따라 서포터는 풀버프, 아덴 캐릭은 아덴까지 총 동원해야 가까스로 깨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덴 캐릭은 해당 기믹을 위해 아덴을 쌓아두고 대기해야 해서 질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공대 순간딜이 약하거나 아덴 캐릭이 많다면 서포터에 조각성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펜터니클을 깨지 말고 왼쪽 서포터가 초각성기를 써 위기모면 효과를 이용해 전멸을 방지합니다. 단 해당 택틱을 사용하면 나중에 초각성기를 쓰면 좋은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므로 공대가 펜터니클을 너무 못 부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연합군을 이용해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연합군 니나브를 사용해 펜터니클과 보스를 동시에 맞춰 펜터니클을 부숴주는 것입니다. 니나브는 오브젝트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에 가능한 택틱인데요. 연합군 사용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바닥 오른정판이 한 번 터지고 1초 뒤, 해당 택틱은 첫 번째 풀정산 때는 연합군 게이지가 없어 불가능하고 두 번째 풀정산 때만 가능한 택틱입니다. 니나브 플러스 1은 상황을 봐서 사용해주시고 만약 게이지가 부족하다면 딜이 넘친다는 뜻이므로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잽 패턴입니다. 중요한 로테이션 패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로테이션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이 패턴은 35초 주기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만약 처음에 A 패턴이 나온다면 35초 뒤에는 B나 C 패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 패턴 후에는 무조건 로테이션 패턴이 등장합니다. 보스가 아무 맥락 없이 사라지면 진짜 찾기입니다. 빠르게 곱삼으로 흩어져 곱삼 방향을 확인해줍시다. 곧바로 보스가 나타나는 쪽이 진짜 보스로 핑을 찍어 브리핑해주세요. 나머지 방향에서는 브리핑을 보고 빠르게 이동해 진짜 보스를 때려줍시다. 여기저기서 아픈 레이저가 발사되므로 이동하기 늦었다면 멀리서 대기하세요. 사운드로 진짜의 위치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패턴을 하면 보스의 모든 디버프가 사라집니다. 레이저를 쏠 때 중앙에서 얼음을 날리므로 서포터는 적당히 케어를 감아주세요. 보스가 손을 뻗어 앞으로 돌진하면 빨아들이기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며 빨아들이는데요. 손에 가까이 가거나 바닥장판에 피격되면 잡기에 잡히며 잡힌 사람은 높은 데미지를 입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며 피해주거나 빨아들여지지 않는 스킬로 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잡히지 않으면 패턴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펑 하며 조그만 근접장판이 터지면 해당 패턴입니다. 패턴 시작 때 3명에게 낙인을 부여하는데 해당 인원은 빠르게 밖으로 가 똥을 빼주고 와줍시다. 똥은 데미지가 크진 않지만 3개 다 안쪽에 깔리면 많이 거슬립니다. 똥을 간 뒤 모력바가 열리는데요. 계속해서 어글자가 바뀌며 저스트가드 공격을 합니다. 움직이면 보스의 머리도 확확 돌아가 난리가 나므로 사대든 사멸이든 한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모력을 진행해주세요. 차분하게 가만히 서 스킬을 쓰고 가드를 누르고를 반복하며 파괴해주시면 됩니다. 무력 실패 시 직사급의 데미지가 들어오며 성공 시엔 그록이 됩니다. 다음은 1번 패턴입니다. 이 페이지 짤 패턴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등장하며 후반엔 낙자도 추가되므로 주의 깊게 보면 좋습니다. 손에 푸른 에너지를 모아 어글자를 향해 터뜨립니다. 그 후 어글자 방향으로 이동해 어글자를 향해 한 번 더 터뜨립니다. 어글자가 가깝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해 공격하며 범위가 넓고 후반 낙사 위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해당 패턴을 보면 머리를 돌리려 하기보다는 피면기를 쓰거나 멀리 피해주면 좋으며 이동하는 점을 이용해 중앙 유도도 가능합니다.
보스가 무작위 유저에게 낙인을 부여합니다. 외곽으로가 똥을 빼고 와주시면 됩니다. 전방 위로 얼음을 쏩니다. 큰 중요함 없는 프리딜 패턴입니다. 어글자를 향해 2번 휘두릅니다. 해당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어글자에게 머리를 돌려 이탈을 휘두르고 피격 시 멀리 날아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보스 후방으로 이동해 이탈을 피해주세요. 양옆을 다단 히트로 공격한 뒤 여러 개의 얼음창을 날립니다. 후방 멀리 가면 안전이지만 케어를 받고 맞딜해주면 좋습니다. 외곽에 낫을 소환하며 전방을 날린 뒤 어글자에게 머리를 돌려 한 번 더 날립니다. 후반부 낙사 위험이 높으며 머리를 돌리는 두 번째 공격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패턴은 확률적으로 이즈리얼을 연계합니다. 확 이동하면 이즈리얼을 생각하세요. 어글자가 멀리 있을 때 보스가 걷다가 확 이동한다면 기습 이즈리얼을 조심하세요. 백스텝하며 광역 얼음 공격을 합니다. 그 후 사라진 뒤 어글자 근처에 나타나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간혹 카운터가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구별법은 얼음 공격이 넓으면 카운터가 등장하며 얼음 공격이 좁은 부채꼴이면 카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역으로 동결 공격을 한 뒤 잠시 뒤 협동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성공 시 잠시 그러기 됩니다. 동결 공격은 범위를 보기보다는 모션을 보고 스페이스바로 면역해주세요. 면역 실패 시 동결에 걸리며 스페이스바가 없다면 경면 스킬을 사용해 밀려나지 않고 보스 근처에서 동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이동한 후 보라구슬로 공격합니다. 보스가 미역 같은 길을 모으면 이동할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적당한 케어를 받고 맞딜해주세요. 맵에 넓은 파장 이펙트가 생기면 이즈 패턴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비가 내리며 어글자가 계속해서 바뀌며 저스트 가드가 가능한 이즈를 총 3번 시전합니다. 처음 2번은 경직 공격이며 마지막은 멀리 날립니다. 해당 패턴이 나오면 옆구리에 있지 말고 백헤드 둘 중 한 곳에 위치해주세요. 이즈 공격을 한 뒤 외곽 쪽을 한 번 더 날리는 공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공격은 저스트 가드가 불가능하고 옆구리 쪽에 있는 사람이 피격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돌리지 말고 차분히 가드로 막으며 딜해주세요. 2개의 메두사가 등장하며 바라볼 시 동결 상태에 걸립니다. 그 후 전방향에서 낫들이 다가오는데요. 낫을 피격될 시 1분짜리 마력의 전상 디버프에 걸려 매우 치명적입니다. 낫을 아예 피하거나 저스트 가드로 막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드를 하면 정말 좋지만 타이밍이 미숙하다면 안전하게 피해도 좋습니다. 낫이 모이는 중앙 위치 쪽은 피격되지 않습니다. 맵 여기저기에 선을 그어 공격합니다. 선은 피격 이상을 유발하며 겹쳐맞을 경우 위험합니다. 145줄 기믹입니다. 보스가 사라지며 안쪽에 피해 영역이 생깁니다. 외곽 곱삼 플러스 1자리로 이동해주세요. 그 후 생겨나는 구슬들을 깨며 레이저를 피하며 시계 방향으로 돌아주면 되는데요. 구슬은 평타로도 쉽게 깨지며 안쪽과 바깥쪽에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구슬을 깨지 못하면 폭발하며 광역으로 암흑에 걸려 파괴가 힘들어집니다. 구슬 4개를 깬 다음 천천히 외곽 얼음지대로 이동하여 5번째 구슬을 부수며 얼어주세요. 알맞게 얼게 되면 전멸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 언다고 파괴되는 기믹은 아닌데요. 몇 명 인원은 얼지 말고 구슬 5개를 전부 부순 뒤 얼어있는 사람의 뒤로가 숨어줘야 합니다. 얼어있는 사람 뒤로 피하면 전멸기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멸기를 피한 뒤 언 사람의 감금을 탓수로 풀어주고 같이 보스에게가 무력화까지 해줘야 기믹이 파괴됩니다. 전부 얼어버리면 무력화를 할 수 없겠죠? 즉 시작 전 얼 사람과 얼지 않을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요. 숙련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 파티는 얼고 다른 파티는 얼지 않아서 4명씩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특정 2명만 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명만으로도 중앙 무력화가 굉장히 널널하고 얼어야 하는데 얼지 못한 사람이 나올 때 사고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믹 팁입니다. 구슬이 나오면서 약간의 데미지를 줍니다. 구슬이 나올 때 약간 떨어져 있어주세요.
너무 빨리 이동하거나 안쪽으로 이동하면 중간에 옆으로 나오는 낫을 맞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천천히 외곽으로 차분히 움직여주세요. 바닥 공격 범위 장판보단 실제 이펙트를 보며 움직여주세요. 중거리 평타 캐릭들은 어느 정도 사거리가 있는 스킬을 동원해 구슬을 깨주세요. 서포도 평타가 약하므로 스킬을 섞어가며 깨주면 좋습니다. 만약 원거리 스킬조차도 마땅치 않다면 파괴폭탄을 들고 가 파괴폭탄과 암흑 수류탄을 동원해서 구슬을 깰 수 있습니다. 바깥 땡기 잠식 3스택을 쌓아야 동결에 걸리므로 스택 여유가 있으면 잠깐 나가 구슬을 깨고 와도 괜찮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올 때 쌓여있는 동상 스택을 고려해 타이밍을 조절해주세요. 구슬을 못 깰 시 근처 범위에 암흑 상태 이상을 유발하는데요. 그리고 보스에게 흡수되어 공중 버프로 변해 이후 진행이 조금씩 힘들어지므로 마지막까지도 깨주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곱선 자리에 설 때 8명 전원이 루테란의 나파를 사용해주면 루테란 병사가 소환되어 병사들이 알아서 모든 구슬을 깨주는 꼼수 택틱이 있는데요. 정말 구슬 사고가 빤히 날 때 고려해보세요. 145줄 기믹이 끝나면 컷신이 나오며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는 시간제, 풀정산 패턴이 새롭게 바뀌며 로테이션 패턴은 사라지고 새로운 짤 패턴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맵 불각의 동결지대가 사라지며 이제부터 맵 바깥으로 날아갈 시 낙서합니다. 3페이지에서는 연합군을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긴 패턴이 나오면 아제나를 써주는 것이 좋지만 마땅한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면 디나브를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플러스 1 추가 연합군까지 사용해주세요. 메이플 패턴입니다. 3페이지 진입 후 무조건 두 번째 패턴으로 등장하며 이후 3번마다 등장합니다. 화면이 줌아웃될 때 중앙에서 대기하다가 공격 범위가 나오면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해주세요. 그 후 줄을 두 차례 긋는데 피격 시 20초짜리 마력의 잔상 디버프에 걸립니다. 치명적인 치감 디버프지만 지속이 20초라 버틸만 하므로 해당 패턴이 나오면 풀피를 채워 디버프가 생기는 상황을 대비해주세요. 낫 저스트 가드입니다. 3페이지 진입 후 약 30초 뒤에 등장합니다. 정상 게이지가 잠기며 낫이 여기저기 떨어진 뒤 두 번째로 큰 낫 2개가 떨어집니다. 이 큰 낫 2개가 떨어진 곳은 위험지역인데요. 곧바로 X자 모양의 안전지역이 생기는데 큰 낫 2개가 떨어졌던 곳은 가지 말도록 합시다. 레이저가 발사되어 죽어버립니다. 안전지대로 이동할 때 1파티와 2파티로 나누어 파티별로 모여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랜덤한 인원에게 피해 장판이 생겨나는데 장판을 피하지 말고 서포터의 케어 스킬로 버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외곽에서 저스트 가드 가능한 낫이 다가오는데 저스트 가드를 해주세요. 낫에 피격되면 높은 데미지와 1분짜리 마력의 잔상 디버프에 걸려 치명적이므로 눈치껏 다가 낫이 다가올 때 저스트 가드를 눌러줍시다. 풀장산입니다. 정상 게이지가 전부 차고 보스가 사라진다면 북산 방향으로 맵 끝까지 이동해주세요. 2페이지에선 안쪽에서 바깥으로 강제 이동되는 기믹이었지만 3페이지에선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강제 이동됩니다. 차분하게 스타보스를 성공해주세요. 그 후 북산 방향에 총 4명의 보스가 등장합니다. 이 중 1명이 진짜인데요. 정석적으로는 무력을 했을 때 바로 사라지면 가짜이며 사라지지 않고 그러기 되어 맵 지도에 표시되면 진짜 보스입니다. 진짜를 판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맵 지도를 보고 사라지지 않는 보스 아이콘을 확인하는 법도 있으며 진짜 보스는 무력 요구치가 좀 더 높으므로 무력을 넣어보고 감으로 맞추는 법도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진짜 보스는 디버프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가짜 보스에는 시너지나 디버프 스킬을 넣어도 디버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스에는 보시면 배마가 폭주진 써서 화상 디버프 올라가죠. 디버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걸 보고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가 판별되면 빠르게 핑을 찍어줍시다. 저스트 가드 후 스타보스입니다. 3페이지 진입 후 4분 뒤에 등장합니다. 정상 게이지가 잠기지 않으며 중앙으로 이동해 저스트 가드 동결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회오리 같은 이펙트가 나오며 무작위 위치로 이동해 부채골 스타보스 공격을 합니다.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패턴입니다. 저스트 가드는 위험하지 않고 스타포스가 복병인데요. 부채꼴에 피격되면 굉장히 어려운 버전의 스타포스를 성공해 강제 이동을 풀어야 합니다. 풀지 못하면 맵 끝까지 강제 이동되다가 결국 그대로 낙사하고 맙니다. 스타포스가 굉장히 사거리가 높은데요. 팁은 스타포스가 오른쪽 끝에 도달하고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저스트 가드 팁입니다. 거미장판이 가득 찰 때 가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거미장판에 있는 빗살무늬가 다 사라질 때쯤 눌러주셔도 됩니다. 스타보스 부채꼴 공격은 회피가 가능한데요. 보스가 이동하는 방향을 잘 보고 보스 쪽으로 비스듬히 이동기를 사용해 회피할 수 있습니다. 보스의 이동 잔상을 유심히 보고 이동해주세요. 만약 변수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저스트 가드를 일부러 실패해 동결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결되면 스타보스 때 강제 이동이 늦어져 안전한 파괴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짤 패턴입니다. 다시 나오지 않고 보스가 정중앙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위아래로 저스트 가드 공격을 합니다. 저스트 가드 공격 전에 한번 밀치는 공격을 하는데요. 너무 멀리서 저스트 가드를 실패하면 멀리 날아가 낙사당할 수 있습니다. 경직 면역을 사용해주거나 밀쳐진 후 보스에게 붙어 안전하게 저스트 가드를 눌러주세요. 보스가 사라져 랜덤한 위치에 등장하면 눈카입니다. 3번의 랜덤 장판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아파 딜하기가 위험합니다. 근딜은 조심조심 딜해주세요. 패턴 중 외곽에 2개의 구슬이 나타났는데요. 이 구슬은 2명이 비벼주면 부서집니다. 패턴이 끝날 때까지 전부 부수지 못하면 직사급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보스가 길을 모아 날아오르며 주위를 날립니다. 그 후 여기저기 피해 장판이 생기며 웹 외곽에 암흑구슬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암흑구슬 4개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전부 부서질 때까지 구슬을 처리해줍시다. 구슬을 못 깨면 터지면서 근처를 암흑 상태로 만듭니다. 보스가 번개의 창을 들고 휘두를 준비를 합니다. 몸에 표식 마스크가 생긴 대상을 보고 시전함으로 해당 인원은 헤드에 위치해줍시다. 보스가 외곽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4번째 휘두를 때 카운터가 나옵니다. 딜러들은 딱 붙어서 딜을 하고 서포터 위주로 카운터를 대기해주세요. 6방향의 구슬을 소환하면 해당 패턴입니다. 구슬을 쏘며 이동해 이즈를 3번 날립니다. 마지막 이즈 때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추가 패턴 중 가장 자주 나오기에 중요한 패턴입니다.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걸 잘 보고 마지막 3번째 이즈 때 카운터를 쳐주세요. 구슬을 발사하며 길게 이동하는 게 아닌 한 발짝 움직이며 이즈를 쓰면 그대로 패턴이 끝납니다. 보스가 영줄이 되면 죽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로 돌입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히든 에스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칸의 연합분 게이지를 남긴 채로 영줄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줄 페이지가 되면 광폭화 시간이 4분으로 리셋. 영줄이 되면 맵 물각으로 나가 대기해주세요. 그리고 내부 장판이 2번 터지면 들어가서 딜을 시작합니다. 2번 터지는 걸 꼭 생각해주세요. 4페이지에는 맵 물각이 유리창으로 변하는데요. 해당 공간에 올라갈 경우 금이 가며 5초 뒤 부서집니다. 부서진 공간에 날아갈 시 낙사합니다. 정상 게이지가 가득 차면 삿맛이 나오며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저스트 가드 공격을 하며 기믹이 종료됩니다. 이 저스트 가드는 실패 시 직사급의 데미지가 들어오며 성공하면 저스트 가드를 할 수 없는 디버프에 걸려 다음 풀정산 때 저스트 가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도 저스트 가드에 성공하지 못하면 외곽의 모든 유리창이 파괴됩니다. 정석적인 파괴 방법은 한 파티는 남아서 저스트 가드를, 한 파티는 유리창으로 나가 공격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음 풀정산 때는 역할을 반대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총 3번을 수행하면 됩니다. 혹은 유리창에 나가지 않고도 시간 정치 물약, 소각성기로 피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월 생존 숙련 파티 기준 풀정산을 2번만 보고도 클리어할 딜이 나오므로 자신 파티가 유리창에 나가는 순서일 때 초각성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스트 가드 팁입니다. 보스가 반짝이고 1초 뒤에 가드를 눌러주세요. 만약 가드에 실패한다면 시장이 있다면 시장을 연타해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매도사입니다. 광폭화 남은 시간 기준 3분, 0분 30초쯤에 등장합니다. 정상 게이지가 잠기며 보스가 외곽으로 암흑구슬을 던집니다. 그 후 하늘의 마법진을 펼치는데 이때 보스를 바라보면 매혹됩니다. 보스를 바라보지 않고 외곽 암흑구슬을 부수면 되며 매혹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해당 패턴이 나올 때 게이지가 잠기며 구슬을 던지자마자 연합군 아제나를 사용해주면 히든으로 발동되어 약 660억 30복수를 까주며 프리딜까지 제공합니다. 히든을 사용하면 보스 위치가 세시로 조정되므로 찾아가서 딜을 넣어주세요. 광폭화 남은 시간 1분 30초쯤 보스가 스타포스 부채꼴 패턴을 시전합니다. 전조가 3페이지 특수 패턴 때와 동일하며 스타포스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스타포스를 해주세요. 이번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흔쾌히 영상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